1번 문제 수열 n제곱 마이너스 4n의 제3항과 제6항의 합을 구하시오. 제3항의 값은 n이 3일 때를 대입하면 되고 제6항은 n이 6일 때를 대입하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n이 3일 때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9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n이 6일 때는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을 해서 12가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2는 9가 됩니다. 답은 4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3은 10, a2 더하기 a5는 24일 때 a10을 구하시오. 일반항을 써야 되는 공식인데요. 일반항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 이걸 해서 먼저 a3은 10에 대한 일반항을 쓰면 a 플러스 2d는 10이 나오고 a2, a5를 더한 게 24일 때 얘 일반항을 쓰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4d는 24가 돼서 2a 플러스 5d는 24가 됩니다. 그리고 a와 d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얘를 문자의 값을 똑같이 해야지 문자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곱하기 2씩 하면 2a 플러스 4d 20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빼주면 없어지고 빼면 d는 4가 됩니다. d가 4면 이거를 둘 중 아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일반항을 구하면 2 플러스 n-1 곱하기 4가 돼서 일반항은 4n-2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해야 될 건 10번째 항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이 10이면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40-2는 38. 그래서 10번째 항의 값은 38이 됩니다. 4번. 3번 문제 1과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의 합이 78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의 값이 12인데 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n개 그리고 얘가 1개. 그럼 얘는 따라서 얘네 뒤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의 항의 값입니다. 항의 값. 그러면 12는 n 플러스 2의 항의 값이 되고 여기서 합을 알려줬으니까 쓸 수 있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공차를 모르니까 그 다른 공식을 쓸 수 없어요. 집어넣으면 저희가 이 모든 항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2까지. 그럼 집어넣으면 n이 n 플러스 2가 되고 첫 번째 항이 1, 마지막 n 플러스 2의 항의 값은 12가 되니까 얘가 78이 되고
그러면 13n 플러스 2 78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13분의 2를 곱하면 약분 n 플러스 2는 6이 되고 12가 돼서 얘들이 곱하면 12가 되니까 n은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n은 10, 1번. 4번 첫째 항이 25,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첫째 항이 25, 공차가 마이너스 3. n까지 항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공차가 일단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항을 다 정리하면 언젠가는 음수가 되거든요. 공차가 25에서 마이너스를 얼마만큼 빼가지고 언젠가는 여기에 음수가 생길 텐데 저희는 최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해서 제일 큰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전 항까지 더하면 SN이 최대가 될 수 있고 한 개라도 음수가 나오면 얘보다 더 작은 SN의 값을 나오기 때문에 양수까지 일단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음수가 나오는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써보면 25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28 그리고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은 3n 28 그러면 n은 9.xxx가 나오고 10부터 n이 10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고 그러면 9까지는 n이 9까지는 양수가 나온다는 양수 n이 10부터 음수 그렇기 때문에 Sn 값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는 n이 9일 때입니다. 답은 3번. 5번 문제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로그 3의 A4는 2일 때 로그 3의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입니다. 먼저 첫째 항이 1이고 이거를 지수함수로 고쳐보면 3의 제곱은 A4가 되고 이 말은 네 번째 항의 값이 9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항을 공비랑 첫째 항을 사용해서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A얼의 세제곱은 9가 됩니다. 근데 A가 1이기 때문에 얼 세제곱도 9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을 나타내면 요거 3의 A10은 K라고 두고 또 나타내면 A10은 3의 K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공비랑 첫째 항으로 나타내면 A얼의 9제곱 3의 K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는 1이니까 얼의 9제곱은 3의 K제곱이 되고 이 식을 사용해서 여기 3의 K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얼의 세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 세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얼의 9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9에다가도 세제곱을 하면
9의 세제곱이 되고, 그러면 얼의 9제곱은 9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9의 세제곱은 3의 k제곱이 되고, 이 9의 세제곱은 3의 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나타내면 3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k가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등차 수열의 공차가 0이 아닐 때 세수 A2, A4, A7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A3분의 A5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은 일단 이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고, 이 값들이 나타내면 곱하기 공비씩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는 A 플러스 D, A4는 A 플러스 3D, A7은 A 플러스 6D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다가 곱하기 공비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공비가 똑같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A랑 D를 구하기 위해서 등비 수열의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중간값의 제곱은 앞 D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나타내면 A 플러스 3D의 제곱은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6D가 됩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 A 제곱 6AD 플러스 9D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7AD 플러스 6D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넘겨주면 요거 없어지고 3D 제곱은 AD가 됩니다. 그리고 D가 하나씩 있으니까 또 날려주면 A는 3D가 됩니다. 그럼 일단 요거 남겨주고, 이거를 나타내면 얘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A가 3D라는 걸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A 자리에 3D를 대입하면 3D 플러스 4D, 3D 플러스 2D가 돼서 5D분의 7D가 됩니다. 이게 똑같으니까 없어지면 A3분의 A5는 따라서 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